고급 웨딩홀 준비실. 지민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에 진주 장식 핀을 꽂아주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다. 5년간의 연애 끝에 재벌 3세 강현우와 결혼하는 날이었다. 완벽해요, 지민 씨. 신부는 항상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만 오늘의 당신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우아하게 올려진 머리,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마워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가고 지민은 잠시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결혼식까지 1시간 남았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괜찮아? 곧 시작인데. 미나는 지민의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이자 오늘의 들러리였다. 응,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 당연하지. 오늘 너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잖아. 곧 가서 볼게. 참 달리가 좀 이상해. 계속 짖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 지민은 메시지를 읽자마자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달리는 그녀가 5년 전 길에서 구조한 믹스견이었다. 그 개는 지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였고 오늘 결혼식에도 특별한 리본을 메고 참석할 예정이었다. 달리가 어떻게 이상해? 아파? 아픈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계속 문 쪽을 보고 짖어. 내가 오길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달리는 항상 그녀의 감정을 읽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의 불안감을 감지한 것일 수도 있었다. 미나야, 달리를 좀 데려다 줄래? 내가 보고 싶어? 준비실에? 괜찮겠어? 웨딩드레스에 털이 묻으면 어쩌려고. 괜찮아. 그냥 좀 보고 싶어. 제발. 잠시 후 미나가 달리를 데리고 준비실 문을 열었다. 달리는 지민을 보자마자 흥분한 듯 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움의 짖음이 아니었다. 뭔가 경고하는 듯한 불안한 짖음이었다. 달리, 왜 그래? 지민이 달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달리는 그녀에게 다가오는 대신 문 쪽으로 달려가 계속 짖었다. 봐, 계속 이래? 뭔가 이상해? 미나가 말했다. 지민은 천천히 달리에게 다가갔다. 달리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줘. 달리는 계속 짖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는 지민의 드레스 자락을 물어 당기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미나가 놀라서 말했다. 달리 안 돼. 드레스가 망가져. 하지만 지민은 달리의 행동에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달리,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달리는 계속해서 지민의 드레스를 물어당겼고 지민은 천천히 달리를 따라 문 쪽으로 이동했다. 지민아, 정신 차려. 지금 결혼식 시작 직전이야. 미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미나야, 뭔가 이상해. 달리는 그냥 짖는 게 아니야. 뭔가를 알려주려는 거야. 지민은 달리를 따라 준비실을 나섰다. 웨딩홀의 복도에는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복도를 걷는 신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민 씨 어디 가세요? 곧 입장해야 해요. 웨딩 플래너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를 따라갔다. 달리는 웨딩홀의 뒷문으로 지민을 이끌었다. 그곳은 직원들만 다니는 통로였다. 달리, 여기가 어디야? 지민이 물었지만 달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미나도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따라왔다. 지민아, 제발 정신 차려. 지금 현우 씨가 기다리고 있어. 그때 달리가 갑자기 멈춰서서 한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웨딩홀의 작은 회의실이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남자친구인 현우의 목소리를 들었다.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오늘 결혼식이 끝나면 지민의 할아버지 회사 주식은 내 것이 돼. 그리고 나서
지민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녀의 귀에 피가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달리는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민아. 미나가 걱정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민은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다. 안에는 현우와 그의 친구, 그리고 지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민, 이게 무슨...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지만 지민은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회사 때문에 나와 결혼하려는 거였어?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지민아, 무슨 소리야? 너무 긴장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준비실로 돌아가자.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달리는 계속해서 현우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지민은 달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달리, 고마워. 넌 항상 진실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민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결혼은 없어.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지민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비록 결혼식 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따라 나왔다. 지민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단 이 불편한 드레스부터 벗을래. 그리고 달리와 함께 오랜만에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싶어. 달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기쁘게 짖었다. 지민은 달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후회할 결혼을 했을 거야. 고마워, 달리. 그렇게 지민은 결혼식장을 떠났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녀의 충실한 친구 달리가 있었다. 결혼식이 취소된 후 지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서울의 번화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떠나 한적한 교회로 이사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달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달리야, 오늘도 산책 갈까? 지민이 달리의 목줄을 들고 물었다. 달리는 기쁘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결혼이 취소된 후 처음 몇 주는 매우 힘들었다. 가족들의 실망,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가 그녀를 속였다는 배신감이 지민을 괴롭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산책을 하며 지민은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다. 결혼식이 취소된 후 그녀는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 업무였지만 점차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아 이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지민 씨, 지민이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카페의 주인인 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 서준 씨. 안녕하세요.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서준은 지민이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친해진 이웃이었다. 그는 항상 친절했고 달리에게도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주곤 했다. 오늘도 산책이군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달리도 신나하네요. 지민이 대답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새로 들어온 원두가 있어서요. 서준이 조금은 수줍은 표정으로 물었다. 지민은 잠시 고민했다. 서준은 좋은 사람이었고 그녀도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 하지만 현우와의 일 이후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두려웠다. 다음에요. 오늘은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다. 서준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겼다. 물론이죠.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오세요. 달리를 위한 특별한 간식도 준비해 놓을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달리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달리, 왜 그래?
지민이 달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달리는 계속해서 짖었다. 서준도 달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뭔가 본 것 같아요. 지민이 달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보니 멀리서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지민은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현우. 지민이 작게 중얼거렸다. 남자는 그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닫자 급히 돌아서서 사라졌다. 누구세요? 아는 사람인가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민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에 제가 결혼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서준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이요? 왜 여기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의도는 아닐 것 같아요. 지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준은 결혼식 취소 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지민이 어느 날 술에 취해 카페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었다. 그 후로 서준은 더욱 지민을 챙기게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를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건 위험해요. 서준이 놀라서 말했다. 현우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달리가 있잖아요. 달리는 항상 저를 지켜줬어요. 지민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 가게 할 수는 없어요. 지민은 서준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결국 동의했다. 고마워요. 그들은 현우가 사라진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달리는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거리를 지나 한적한 고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현우를 다시 발견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저기 있어요.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가까운 나무 뒤에 숨어 현우의 대화를 엿들었다.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민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지민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민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최근 할아버지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회사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고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고 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야겠군요. 지민을 다시 설득해 볼까요? 현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까요? 지민은 현우의 말에 몸이 떨렸다. 다른 방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끊었다. 그때 달리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다. 현우는 소리에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고 곧 나무 뒤에 숨어있는 지민과 서준 그리고 달리를 발견했다. 지민? 현우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다가 곧 미소로 바뀌었다. 이런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지민은 현우의 가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내 뒤를 왜 밟고 있어? 현우는 마치 오해라도 한 것처럼 손을 들어 보였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산책하러 왔을 뿐이야. 방금 전화로 한 말 다 들었어.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도 할아버지의 회사를 노리고 있구나.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냉소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역시 똑똑하군.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이젠 네가 방해가 되고 있어. 처음엔 결혼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서준이 지민 앞에 서며 말했다. 현우는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이게 누구야? 새 남자친구? 참 빨리도 갈아탔네. 지민은 현우의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났지만 냉정을 유지했다. 현우,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을 괴롭히지 마.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현우는 잠시 지민을 노려보다가 손을 들어 보였다. 알았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지민.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현우는 돌아서서 공원을 빠져나갔다. 지민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괜찮아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달리는 여전히 현우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지민은 달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달리, 또 날 구해줬구나. 고마워. 서준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겠어요. 현우의 협박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민 씨. 지민은 서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현우라는 위험이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달리와 서준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요.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민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커피도 마시고 싶어요. 서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죠. 달리를 위한 특별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공원을 떠났다. 지민은 자신의 삶이 또 다시 위기에 처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항상 진실을 알려주는 달리가 있었다. 지민이 할아버지에게 현우의 음모에 대해 알린 후 상황은 급변했다. 할아버지는 크게 분노하셨고 즉시 법률팀을 소집하여 현우와 그의 가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민아, 네가 결혼식 날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그자가 우리 회사를 차지하려 했다니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구나.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모든 건 달리 덕분이에요, 할아버지. 달리가 없었다면 전 아마 지금쯤 현우와 결혼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달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정말 고마운 녀석이구나. 앞으로 우리 집에 수호신으로 모셔야겠다. 그 대화 이후로 몇 주가 지났다. 지민은 할아버지의 권유로 회사에 더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고 회사 일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준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민은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달리는 평소와 달리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민이 문을 열자마자 불안하게 짖기 시작했다. 달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달리는 계속해서 짖으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지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달리를 따라 들어갔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 있어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달리는 지민의 침실 쪽으로 달려갔다. 지민은 천천히 달리를 따라갔고 침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의 방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책상 위의 서류들도 엉망이었다. 세상에. 지민이 입을 박으며 중얼거렸다. 달리는 계속해서 창문 쪽을 향해 짖고 있었다. 지민이 창문을 확인해보니 살짝 열려 있었다. 누군가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지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 씨, 제 집에 누가 침입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문 잠그고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서준이 먼저 도착했다. 그는 지민을 안심시키며 집안을 살펴보았다. 도둑이 아닌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다. 귀중품은 그대로네요.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민은 그 말에 깊게 생각에 잠겼다. 회사 서류.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해보라고 주셨어요. 혹시? 지민은 서둘러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확인했다.
다행히 그 계약서는 그녀가 회사에 두고 온 상태였다.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고 지문과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관은 침입자의 신원을 밝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 있기 불안할 것 같아요. 제 집에서 묵으시는 게 어떨까요? 서준이 제안했다. 지민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고마워요. 그럴게요. 그날 밤 지민은 달리와 함께 서준의 집에서 머물렀다. 서준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고집하며 지민에게 침대를 내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서준 씨. 항상 저를 도와주셔서. 지민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지민 씨가 소중하니까요. 그의 말에 지민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현우와 달리 서준은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경찰서였다. 지민 씨, 어젯밤 침입자의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강현우라는 사람의 것과 일치합니다.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우라고요? 네,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금 수색 중이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지민은 서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역시 현우였군요. 서준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현우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날 오후 지민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회사로 향했다. 할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 회사에 도착한 지민은 할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비서는 할아버지가 회의 중이라고 했지만 지민은 급한 일이라며 들어갔다. 사무실 문을 열자 지민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할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현우의 아버지였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지민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의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지민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구나, 지민아. 지민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여기에? 현우가 어젯밤에 제 집에 침입했어요. 경찰이 그를 찾고 있어요. 현우의 아버지는 놀란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거짓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유감이구나. 하지만 우리 현우가 그럴 리가 없어. 할아버지, 이 사람을 왜 만나고 계신 거예요? 지민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민아, 앉아라. 설명할 게 있구나. 지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사실 우리 회사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단다. 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강 회장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현우의 아버지 강 회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네 할아버지 회사는 지금 파산 직전이야.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50년 역사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거야. 지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사실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미안하구나, 지민아. 네게 말하지 않으려 했어. 너무 걱정할까 봐. 그리고 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해. 강 회장이 말을 이어갔다. 내가 우리 현우와 결혼한다면 내가 회사를 살릴 충분한 자금을 투자하지. 지민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강 회장을 노려보았다. 절대 안 돼요. 현우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봤죠. 사랑? 강 회장이 비웃듯이 말했다.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내 할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지. 지민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회사를 살릴게요.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준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서준 씨, 어떻게 여기에? 지민이 놀라서 물었다. 서준은 지민에게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것 봐요. 지민은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상세히 보여주는 문서였다. 이게 무슨...
지민이 문서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사는 파산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어요. 누군가 재무제표를 조작한 거예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이런 짓을... 서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최근 몇 달간 회사 내부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서류에는 한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계좌의 명의자는 바로 회사의 재무이사였다. 박 이사?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가 어떻게? 박 이사는 강 회장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서준이 설명했다. 그들은 회사를 위기에 빠뜨려 강 회장이 싼 값에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어디서?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쯤 박 이사는 조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강 회장님, 당신을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말했다. 강 회장은 잠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서류 가방을 집어들어 경찰을 밀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강 회장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지민은 서준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낸 거예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금융수사관이었어요. 지민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죠.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럼 카페 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서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카페는 제 형의 가게예요. 제가 조사를 위해 잠시 일하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서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내 손녀까지 위험에 처할 뻔했어. 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지민과 서준 그리고 달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모든 위기가 지나간 후 그들은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서준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현우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었을 거예요. 지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제 반말로 편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은 서준이 아니야. 지민은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뭐라고요? 그럼 진짜 이름은? 정훈이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정훈?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난 지금까지 가명을 부른 거였네. 알았어, 정훈 씨. 아니, 정훈아. 달리도 마치 그들의 대화를 이해한 듯 기쁘게 짖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지민이 물었다. 어떻게 현우의 계략을 그렇게 빨리 알아챈 거야? 정훈은 달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실 달리가 큰 힌트를 줬어. 결혼식 날 달리가 현우를 향해 짖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걔들은 사람의 진짜 의도를 간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달리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럼 달리는 처음부터 현우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달리는 내 진정한 수호천사야. 지민은 달리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고마워 달리. 네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달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지민의 얼굴을 핥았다. 지민아, 정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조사도 끝났고 내가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어. 지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럼 떠나는 거야?
정우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여기 남길 원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볼 수도 있어. 지민은 정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남아줘.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하잖아.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지민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래,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해. 달리는 그들 주위를 뛰어다니며 기쁘게 짖었다.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한강의 물결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날 지민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존재, 정훈과 달리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특히 달리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결혼식 날 달리가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몇 달 후 지민과 정훈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물론 달리는 특별한 리본을 메고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달리가 결혼식 통로를 막지 않았다. 대신 달리는 행복하게 짖으며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했다. 그리고 지민은 알게 되었다. 때로는 삶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결혼식 날 달리가 그녀의 길을 막았던 것은 사실 그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다.